새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된 댓글입니다. 우리 김순민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내용은 이겁니다. 깡통개미님, 세력이라고 하면서 유료회비 내면 돈 벌게 해준다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제가 김순민님 말 그대로 추천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료회비 정도만 내고 돈을 벌게 해준다. 투신사나 투자사처럼 막강한 정보력과 큰 자금을 모집하여 움직이고도 수익을 잘 못 내는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러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승민님이 이렇게 남기셨죠. 요즘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결국 현혹되면 안 되겠죠. 이러고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관심 종목 뽑는 방법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오히려 이게 독이 될까봐 우려하면서도 회원님들보다는 오히려 구독자분들하고 다 같이 나누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통개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말을 이용해서 종목을 뽑으실 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초보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원래 회원분들하고만 공유를 할까 하다가 다 같이 공유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드리는 거는 뭐 매수 매도의 종목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준이고 현재 보이시는 요 관심 종목은 1월 6일입니다. 날짜 기준은 지금 1월 7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1월 6일이었던 수요일날 제가 시향을 준비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뚝딱뚝딱 그냥 뽑았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유상증자도 안 받고 뉴스값도 안 받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평선만 받습니다. 좋은 예시안은 아니죠. 그 예시안 안에서 종목들을 뽑아봐갖고 이 종목들을 지금 현재 같이 멘토 스쿨을 하고 있는 멘토 자체를 하고 있는 우리 멘티분들에게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멘토링 클래스 분들에게 드렸던 것인데 말 그대로 이분들도 초보고 다 주린이다 보니까 관심 종목조차도 뽑는 방법을 몰라서 단순히 제가 공부하고 매매합시다에 있는 이 식강 내용을 말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단순하게 뽑아봐라. 근데 잘 못하시길래 제가 한번 뽑아놓은 겁니다. 뽑아서 그분들에게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독자분 한 분에게도 그냥 참고만 하셔라. 이게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시장 뉴스라든지 이런 걸 반영 안 한 거다. 그냥 단순하게 테마별로 있던 거를 그냥 쭉 돌려서 단순 지표로 이평선값만 보고 뽑아놓은 겁니다. 기준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겠는데요. 다음날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그 다음날은 오히려 주가지수상으로 보면요, 거래소는 조금 올랐고 오히려 코스닥은 그 전날 이 6일날 워낙에 빠졌던, 조정받았던 날이기 때문에 올려는 반등은 있었습니다. 그 전제를 보시고요. 일단은 이런 전제를 봅니다. 이 종목을 뽑았던 템은 이겁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면요, 추천한 날은 이날이었습니다. 이건 뭐 상한가 종목이니까 의미 없죠. 상한가 간다고 제가 그때 시장도 말씀드렸고, 보시면 한택도 이렇게 음봉이었는데 다음날 시세를 크게 줬다 내려왔고요. 전거 좀 맞고, TPC도 보면 이 자리였는데 올라갔고,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양봉이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고, SGNG도 이 자리에서 오히려 올라갔고, 즉 테마 있는 종목도 그냥 뽑아서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종목들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했죠. 그리고 모바일 플러런시도 올라오고. 그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지금 말씀드리는 지표를 뭘 보셔야 되냐면, 떨어진 종목들을 좀 보시면 유나이트 제작 같은 경우는 뭐죠? 오히려 오름폭이 없었고 다음날 얘는 오히려 좀 더 내렸고, 신규주니까. 가스테바작은 그 다음날 상한가에 갔지만 저건 테마에 의한 거고, 즉 지금 보시면 바이오가 붙었거나 즉 테마가 아닌 종목들은 오히려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못 오르고, 유나이트 제작처럼 제약주들은 이렇게 흐물거렸고 신규주들은 오히려 밀렸고, 요런 값은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치 전체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다음날 매매해드는 종목들을. 근데 보니까 이게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엘크론한텍을 보면 뭐죠? 보면 주가에 간단한 논리를 그냥 이겁니다. 몇 번씩 강조했는데도 우리 초보분들 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겁니다. 주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요거를 한번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120선, 30선 간단하게 보자는 겁니다. 10선, 5선, 즉 정리해드리면 그냥 단순히 이겁니다.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이평선 관점에서 간종을 추가했었고요.
이 종목들이 보면 거의 다 보면 상승이 왔고, 중요한 건 뭐냐면 7일이 아니라 일주일치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수요일날 제가 종목을 뽑아서 줬는데 목금토에는 어땠는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볼 건데요. 일봉상 주가의 위치는 일단 120선 위여야 되고요. 120선 위, 30선 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60인이 20선인이 다 지운 겁니다. 그리고 5선 위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선도요 가는 게 10선인데 10선 위에도 있어야 되지만 태극을 보는 거기 때문에 태극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볼 겁니다. 요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요걸 먼저 보고 한번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뭐냐면 8일까지 다 기재한 겁니다. 즉 제가 이 종목을 뽑은 날은 이날이었고요. 이날이었고 그 다음에 움직임입니다. 목금 다. 그럼 볼까요? 수산화인테 의미 없고요. 에크론한테부터 보시면 올라갔고 TPC 올라갔고 우리기술투자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궤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음봉이었던 종목들도 저건 뭐 의미 없고요. 상한가였으니까 보시면 시세를 줬다는 겁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지 테마값이 나쁜 것들은 그만큼 떨어지겠죠.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날 다 그날 추천이 아니라 관심 종목의 5선 위에 있는 것들을 오태극에 뽑은 거다. 즉 자꾸 강조하는 20선에 있는 오태극 종목들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그냥 눈대중으로만 보셔도 빨리 돌려도 단 테마가 안 맞고 한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밑으로 밀려버렸죠. 오히려 밀려버린 모습들도 있고 올라간 모습도 있는데 거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 제약주들은 왜? 테마가 아니니까. 대신 지금 뽑은 건 뭐다? 태극을 뽑은 겁니다. 즉 다시 설정해드리면 이 6일날 그러니까 다음날 7일이죠. 6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뽑았던 날의 기준을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 상한가 같은 종목이니까 뽑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뭐다? 태극이다. 태극이다. 태극으로 올라와서 음봉 조정받고 있으니 얘가 올라가면 날아갈 것이다. 70% 글로벌 태극이다. 근데 여기서 윗꼬리 받고 지금 전고점이 조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확률이 크다. 우리기술투자 태극이다. 태극이 5선 지지받았다. SGNG 태극이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태극이다. 지금 조정받고 내려왔네요. 이건 오히려 월요일날 시세가 나면 같이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히려 이제 태극을 보는데 이렇게 태극이다. 태극자리 위로 올라와 있다. 얘네들은 뉴스값이 안 좋은데 어쨌든 태극이다. 그래서 그냥 쭉 그냥 소위 말하는 테마 종목 중에 뽑은 겁니다. 다 태극입니다. 방금 봤던 세로닉스도 이렇게 태극이다.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형지도 태극 위로 올려놨다. 어쨌든 대성파인텍도 태극이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관점으로 뽑은 겁니다. 그 이후의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놓되 이 전제를 이런 개념으로 뽑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다가 물리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조금이라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일봉상 태극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더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뭘 봐야 된다? 당연히 매물제표도 보고 뉴스값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봐야죠. 하지만 차트로만 봤을 땐 또 두 번째 뭐다? 저 종목들이 사실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 뭐다? 주봉상의 위치, 주봉상 주가의 위치입니다. 120선 위여야 되고 30선 위여야 되고 5선 위 또는 언저리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뚝심 매매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렸던 그걸 적용했으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뭐 전일 시간을 단일가가 어땠네 뭐했네 이런 관점을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좀 있으면 좋겠죠. 단순히 거래량까지 보면 더 좋겠지만 단순 관점에서 한번 뽑아보시라는 겁니다. 너무 관심 종목을 뽑는 거 어려워하시니까. 그럼 방금 제가 수요일날 뽑았던 이 종목들이 한번 위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자, 수산 INT 상한가 간 다음 상한가 간 날이었고요. 어땠죠? 아, 5선도 태극이구나. 관점이 이미 5선 위로 올라온 태극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 위치가 상한가를 가고. 그래서 다음날도 강할 수 있지만 우린 초보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개념이었던 거고요. 웰크론한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어떻다? 그날 설명한 것도 태극 위에 있다. 5선 위에 있다. 자, 개념보다 120선 위에 30선 위에 5선 위에 있는 주가여야 된다. 이런 주봉에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아까 보았던 일봉의 관점이 그 관점이어야 된다. CCB 글로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뚝딱뚝딱 뽑은 모양이 뭐였냐? 양쪽 차트를 두 개 띄워놓고 이거와 이거에 정별이 있는 종목들만 뽑은 겁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어땠죠?
우리 투자 기술도 마찬가지로 120선 위에 30선 위에 5선 언저리였습니다. 그래서 음봉인데도 관심 종목으로 추천이 됐던 겁니다. 즉 우리 교육생들 멘토링 클래스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드렸던 겁니다. 관찰해보라고. 관심 종목 못 뽑으니까. 자, 모트렉스도 어떻죠? 이렇게 보시면 그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다 뭐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120선 위에 30선 위에 5선 위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야 된다? 태극이 나오면 세게 간다. 태극이 나와야 된다. 태극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차트값이 좀 약하죠. 태극의 관점. 왜? 얘가 보니까 여기서 태극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건데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관점상으로는 추천 종목까지는 아니어도 관심 종목은 된다. 대안 같은 경우는 뭐였죠? 5선 언저리인데 점수를 덜 줬던 건 뭐다? 이 위에 있긴 하지만 뉴스값도 멀어졌고 마찬가지 10선 지지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태극이 나오겠지만 코로나기 때문에 점수를 안 준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되지만 뽑아봐봐라. 체로닉스도 보십시오. 이렇게 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였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편입하면서 1봉을 본 겁니다. 3분봉, 뭐 1분봉 이런 걸 본 게 아닙니다. 대성파인텍, 형제IC 보십시오. 이런 관점. 대성파인텍 얘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점을. 그래서 관심 종목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관심 종목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줘야 되고 검색식을 굳이 쓰지 마시라는 거는 검색식으로 하면 편하죠. 저 조건식 줘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눈을 익혀야 됩니다. 자꾸 내 눈을 익혀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뚝딱뚝딱 보는 느낌이 나오고 이 얘기는 뭘까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120선, 30선, 5선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거고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오태국이 나와야 된다. 이런 자리들 여기서 해서 올라가서 태극 나올 때 매수해야 된다. 3봉이니까 아니겠지만 단순한 개점을 설명드리면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종목 뽑으실 때 근데 그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고 주봉도 좋고 일봉도 좋으면 당연히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고 뉴스값도 보셔야죠. 테마가 뭔지 수급도 보셔야죠. 외국인이 샀는지 안 샀는지 유상증자 물량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접목하시면서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뽑는 관심 종목이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자꾸 복귀하고 예습하고 미리 뽑아보는 관점을 갖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굳이 돈 주고 추천 종목 안 받아도 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번 또 올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주말을 이용해서 관심 종목을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새 구독자가 너무 줄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깡통개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꼭 말씀드립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올바른 매매 습관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깡통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